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실용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저는 박은하 교수입니다. 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항상 듣던 말 박은하 교수입니다. 멘트를 좀 매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차 수업 들어갑니다. 자,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하시고요. 메모해야 되거든요. 문법 같은 거 메모하고 쓰면서 반드시 말하기. 제가 문장을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꾸 말하기를 하세요. 그러면 you can speak English as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하는 입모양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 거는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입모양이 좀 잘 안 보였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연습해본 문장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내가 한번 말해본 것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if it is possible, 만약에 가능하다면 큰 소리로 말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소리로 말해야 될 때 매일 작게만 연습하면은요. 결국 그게 크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차 시는요, 명사절 학습하기인데, 자, 문제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조동사까지 이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형용사절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은 여러분한테 막 그 수업에서 글을 지난번에 쓰게 했던 거.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글쓰기가 여러분한테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더구나 이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쓰면서 옆에서 좀 약간 인커리지 되면서 가끔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과목인데 단순히 이렇게 저만 보면서 그것도 얼굴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반성했죠. 아, 이거 너무 학습자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제가 그냥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그 열정만 좀 앞섰구나. 저도 사실 티칭 경력이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3년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예전 학교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는 강의를 촬영해서 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서서 촬영을 해요, 아예. 그래서 75분짜리 촬영을 하고, 또 유튜브 특강을 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이제 특강을 하거나, 줌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도 제가 항상 그 템포를 좀 늦춰가는 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섰나 봐요. 그래서 명사절 학습하기는 좀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누누이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명사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바로 to 부정사 있었고요. 또 하나 더. 동명사 있었죠. 근데 얘는 절이에요. 자, 그러면 명사의 역할은 뭐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었어요. to 부정사도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이 있었지만 그래도 to 부정사의 명사 역할 세 가지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그리고 동명사의 경우에도 자, 사실 리마인드 해보세요. 생각나나 보세요. 자, 내 머리 어딘가에 동명사에 대해서 있을 거야. 명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명사절도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절이니까 얘는 뭐가 있어요?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절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목적어 같다.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할을 하겠죠? 자, 볼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투부정사가 했던 명사 역할보다 더 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단 구조가 좀 달라요. 절이기 때문에 구조가 살짝 다른 부분. 그러면서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영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자,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고리,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고리,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과목에서 제가 이 접속사를 가리킬 때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글루, 아이고, 바로 이 풀,
문장과 문장을 접촉시켜준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찾았어요. 컨정션. 자, 그런데 명사절 접속사는요, 마찬가지로 얘도 역할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하지만 얘가 나 명사절이야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이 애들인 거예요. 바로 who, when, where, what, how, why, which, whether나 if, 이런. 여기서 how예요. 여기서 오타 났다.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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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 뒤에 주어, 동사가 오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바로 동사가 오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얘네들은 대신 이렇게 자체가 다 세트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명사절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 좀 비교 좀 해볼까요? 자,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너 지금 뭐 해? 여러분, 자, 여러분, What are you doing? 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너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I am studying, I am studying 또는 뭐라고 I am studying practical English 또는 I am listening to you.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I am listening to you. 저 같은, 자,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하고 계세요? 교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더라도 똑같이 영어는 좋은 게 하나 있죠?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I am explaining. 그죠? I am explaining noun clauses. 저는 지금 명사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To you,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직접 의문문이에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I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자, 제가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나 지금 너가 뭐 하는지 몰라.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what are you doing 할 때 문장 순서와 what you are doing 할 때 문장 순서가 지금 서로 달라요. 그쵸? 자, 얘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I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난 네가 뭐 하는지 모르지. 라는 얘기는 내포적으로 간접적으로 네가 뭐 하는지 알고 뭘 하는지 물어보자는 의도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그러죠.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게 what 의문사 주어 동사 여순인 거죠. 자, 차이점. 자, 위에 거는 직접 의문문이고요. 밑에 거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간접적으로 묻고 지금 보니까 문장이 어때요? 문장 순서가 달라요. 자, 명사절은요. 우리가 자, 원래 기본적으로 형태를 놓고 봤을 때는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는 좀 다른 용어를 쓰는 거죠. 자, 한번 일단 예문 볼게요. I said that I felt fine. 자, 주어, 동사, 얘가 다 한꺼번에 목적어. 그런데 주어, 동사가 그 안에 쓰였고 나 대절 이하가 나 이제부터 명사절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I don't know. 자, 무엇을 주어, 동사, 진행형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단어 특징상 전치사 들어가요. 자, 그러면 what you are talking about. 나 네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에서 실제 보잖아요. 그럼 저 이 말 꼭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되도록이면 if it is possible. So if you have the chance to speak in English, 우리가 영어로 말할 기회만 있다면 let's speak in English. 영어로 말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러면 저는 몇 가지를 알려드려요. 내가 하는 말이 잘 모를 경우에는 I don't understand. 잘 모르겠어요. 라고 I don't know 해도 되지만 자, 이런 표현을 알려주고 제가 아예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잘 모를 땐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이 말을 쓰고 싶어서라도 이렇게 손 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내 문장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 써본 문장이니까. 자, 그러면 what you are talking about.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목적절이 들어갔죠? 근데 what you are talking about 하면서 주어 자리 갔어. 비동사 왔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 형용사 왔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인데 주어 자리로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what you wrote surprised me. 야, 너가 썼던 게 나를 놀라게 했어.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로 가는데 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세트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I didn't know why he was angry. 우리 뭐 화날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왜 화났는지 몰라요. I didn't know why he was angry. 나는 그 사람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데 절이에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영어는요, 이렇게 전체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요. 이 안에서 길게 되기 위해서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시작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동사와 이 동사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뭐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긴 문장을 파악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거꾸로 써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Josephine is not responsible for what Alex decided to do.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be responsible for 뭐뭇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인데 아니다라고 not을 썼는데 자, 전치사 다음에도 이렇게 절이 왔죠? 자, 전치사 다음에 뭐하고 뭐 두 가지. 명사, 동명사. 자,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랑 동명사 쓰게 돼 있어요. 왜? 명사 역할 하는 것들이니까. 동명사도 명사 역할 하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자, 제가 생각했던 말, 이게 머리에 지금 다 여러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안 된다고 했어요? to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to하고 전치사 to하고 충돌해 버리거든요.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명사랑 동명사만 올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명사, 절이 오는 건데 이렇게 나 명사절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명사절 접속사들과 함께 쓰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요거 제가 if랑 같이 쓰는 거라고 리스트 해드렸던 거 Do you remember this?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You have to remember this. 이거 기억해야 돼요. So, if you don't know this,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되돌아가서 자, return to the previous slide, 앞 슬라이드로 가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꼭 내가 if를 뭐뭐인지 아닌지로만 배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어민들이 모두 whether로, 내가 알고 있는 whether로만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누군가는 if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또 구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if Brian can swim. 나는 브라이언이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 뭐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라고 해석했어요. 또 하나는 만약 브라이언이 수영할 수 있다면 난 잘 몰라. 두 번째 거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죠? 그러면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I will go swimming if Brian can swim. 브라이언이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난 수영 갈 거야? 뭐 좀 이상하죠? 근데 만약에 브라이언이 수영할 수 있다면 나 수영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사실 I will go swimming with him 써주면은 그 사람이 브라이언 수영할 수 있다면 나 그 사람하고 브라이언하고 같이 갈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더 정확하긴 했었을 텐데 에이 참 아쉽다. 자, 그래서 I will go swimming if Brian can swim. 이거는 뭐예요? 만약 뭐뭐라면 해서 조건이죠. 자,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경우에는요, 바로 whether랑 같은 뜻이에요. 자, whether랑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if는 만약 뭐뭐라면 얘는 이상하다 표시가 whether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걸까요? 뭐냐 뭐뭐라면
해서 한번 배웠는데 부사절. 즉 얘가 빠지면 I don't know 하면은 뭔가 앞에서 문장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I will go swimming 하면 얘는 빠지더라도 문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은 단어지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분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표현은 많이 써요. I don't know whether she will come. 가끔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원어민하고 말을 했던 거는 이제 예전 학교가 좀 많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ther the Professor Kim will come to school today? 오늘 프로페서 킴이 학교 온대? I don't know. 이렇게 하면 딱 대답은 돼요. I don't know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나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 많이 써요, 생각보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명사절의 지금 순서가 보니까 의문사, 아까 what are you doing? 하고 물어보는 거랑 달리 what you are doing 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지금 명사절이에요. 자, what you are talking about 또는 what you wrote 이렇게 썼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 문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런 문구를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명사절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문법 책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얘를 가지고 네, 바로 간접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간접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토익책을 풀거나 문법책을 풀거나 어디 가서 문법 설명을 듣거나 할 때 간접의문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요? 바로 명사, 절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또 글을 써봐야 되겠죠. 자, 폴이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너 알아? 라고 물어봤겠네. 그쵸? 너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do you know? 한 다음에 자, 어디에 폴이 있는지예요. 자, 여러분 순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죠? 그러면 의문사 where이 먼저 오는 거예요. 자, where Paul is. 그렇죠. 폴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어요. 이 카메라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겠어. I don't know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I don't know. 그러면 얼마? 아, 우리 여행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How much? 그렇죠. 그러면 how much? 얼마인지. 그런데 무엇이? 주어. 이 카메라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how much this camera? 그 다음에 뭐가 돼요? is가 되겠죠. 자, 그러면 how much this camera is.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일상에서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I don't know how much this bag is. 나 이 가방 얼마인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much it is. 그거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시험에 합격할지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I'm not sure. 확신이 있어. I'm sure. 이렇게 쓰게 되겠죠. I'm not sure. 자, 지금까지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쓰이는 제가 지금 뭐를 알려드렸어요? 명사절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 뒤에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I'm sure, I'm not sure 또는 왜냐하면 우리가 I'm very happy to be there. 나 거기에 가게 돼서 기뻐. happy to be there. happy라고 하는 형용사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의미를 더하여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명사절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m not sure. 그런데 뭐뭐 할지 안 할지 뭐 있어요? Whether I can pass the exam. 자, 그러면 whether I can pass the exam. 나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좀 없어. 이렇게 학생할 자신이 확신이 없어. 이 얘기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시험에 합격할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신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확신이 없을 때 이건 여러 가지 내포가 있어요. 내가 시험을 잘 못 봤거나 아니면 나도 잘 모르지 그런 뉘앙스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ether 같이 쓸 수 있는 말
아까 제가 구분해 드렸던 거. 그렇죠? if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잔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수잔이 어디? 주어는 얘네요. 그죠? 그런데 자, 주어가 지금 왔는데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러면 의문사부터. Where 수잔 일하다. works.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여순이 됐죠? 네. Where 수잔은 works.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아. is not important 되겠죠? 누구한테? to m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is 실수. sorry.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is not important to me. 이게 머리하고 손하고 자꾸 따로 놀아서. 자, where 수잔은 works is not important to me. 자, 그래서 수잔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아요. what she presented me. 그녀가 나한테 뭘 선물할지는 is not important to me.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했던 표현들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뭔가 확답을 들어야 되는데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이럴 때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결혼했는지 아니? 자, 이런 표현 우리 되게 많이 쓰는데 이럴 때 꼭 쓰는 명사절 접속사 하나 있어요. Do you know? 그럼 결혼을 했는지, 그러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Do you know? 뭐 쓸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하니까. 자, 여러분 whether 또는 if. 자, whether he is married 이렇게 되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is he married? 그가 결혼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whether랑 if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를 쓰고 의문사가 없으면 whether랑 if를 쓰고 주어 동사 써주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느 영어를 할 때도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건 없어요. 그냥 의미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 하면 이렇게 써주고요. 무엇이라는 의미하면 what을 써주고 who를 물어보면 그냥 who를 써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굳이 막 이걸 막 하는 거.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진짜 원리를 좀 알아야 될 때 그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말해줘. 어떤 색? 자, 우리가 보통 색하면 컬러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색하면 which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which는 선택의 의미가 좀 있어요. 바나나가 좋아, 사과가 좋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Which one do you like? 자, 예를 들어서 there are fruits. 자, there is an apple and a banana. 자, 바나나와 애플이 있어요. Which one? 자, please tell me which one he likes. Which one he likes. 그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말해줘 라고 할 경우 선택일 때 which를 쓰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어떤 색이죠. 선택이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색이죠. 그럴 때는 what을 씁니다. What color? 이렇게. 그러면 말해줘 했으니까 tell me. 그죠? 나한테 말해줘. 자, 그러면 tell me. 그 다음에 어떤 색? What color? 그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he likes. 볼까요? tell me. What color he likes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뭐가 오더라도 얘네는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랑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명사도 잘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이거 1차 시 때 조금 시간 없어 말했는데 제가 이번 주 차에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거예요.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시도하라. 이게 뭐냐면요. 딱 한 번 해보고 나서 나 못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난 아닌가 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항상 뭐든지 제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계속 시도하세요. 여러분이 시도를 하시면 그만큼 꼭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조금 뭐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또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들 한 번에 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종편에서 가장 그 즐겁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부자거든요. 시민부자.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저도 부자 좀 돼보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 한 번 해본에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한 거죠. 자, 여러분은 뭐 아직 한참 젊으니까 시도도 많고 성공할 것도 많고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차 시 수고하셨어요.